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2035년 재도전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젯밤에 그렇게 무참하게 두드려 맞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늘 또 나가라, 또 대회 재경기를 나가라. 얘기를 한다는 네. 거는 참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재경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 예.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산의 준비가 부족했던 아니면 저희가 외교력이 부족했던 분석력이 부족했던 네네. 무엇이든 부족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메우고 나서 준비하고 나서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은 관광 마이스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즉 이길 수 있는 선수인데 무자비하게 계속 경기를 하게 되면 패배감만 갖게 될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요번에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들을 준비한 다음에 도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35년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 예.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시아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 사실 중국이 이제 2035년 엑스포에 도전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35년에 만약에 저희가 또 하겠다고 덤벼든다면 굉장히 강적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시아에서. 중국이군요, 이번에.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술적인 부분들도 잘 생각해보고 재도전도 따져봐야 되지 검토해봐야 않을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지금 그러니까 결정이 됐습니다만 바로 그 결정 직후에 지금 지금 함의는 나옵니다만 네네.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아마 2035년에도 도전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 다 개최했다고 올림픽 같은 거 동하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재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가 2014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유치를 2007년도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테말라까지 갔어요. IOC 총회까지 갔는데 졌어요. 그때 왜 졌느냐? 예. 푸틴이 소치를 밀면서 푸틴이 직접 왔거든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빈살만이 지금 오는 거하고 거의 그렇네요. 비슷한 비슷하네요. 그런 구도였는데 그때 졌어요. 근데 4년 뒤에 우리가 결국은 따냈잖아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따낸 적이 예.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상당히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더 강한 상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모스크바가 원래 있던데 모스크바 전쟁 때문에 지금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도 원래는 예정이 맞아요. 있었는데 예정이 오데사도 있었는데 빠졌거든요. 거기도 이제 빠졌고. 뭐 그런 유수 깊은 도시들이 또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또 정권적인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네네. 과연 앞으로 이 정부가 누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맞아요. 경우에 그럼 국가적인 차원으로 힘을 모아줄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또 사우디도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사우디, 사우디 또 또 한국 한국을 해줄 것인가. 계속 아시아만 하느냐는 그런 또 이런 뭐 편중의 비판들이 문제 나올 이런 수도 부분들을 있겠죠. 깰 수 예. 있는 전략과 논리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예. 그 개최지 선정이 있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그 대륙별 안배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회원국들 개인 국가별로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표가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그 정권 교체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엑스포한 게 다 아시겠지만 1970년 오사카 세계 엑스포입니다. 네. 그거를 개최하기 위해서 1964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통산성 우리나라 같은 산자부죠. 네네. 그럼 지금은 이제 경제산업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거기에 64년도에 박람회 추진실이라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상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과 어떤 지속적인 그 그럼요. 오랜 준비들이 그럼요. 결과를 낳았다는 네네. 거니까 네. 우리도 그만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시겠네요.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 임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예. 장기적인 시야가 좀 필요하지 그래서 않을까라는 일본 생각이 같은 경우는 벌써 예. 그게 1964년인가 지금 23년인가 근 반세기 넘은 거죠. 그렇네요.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네네. 예,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